매거진. 2016년 2월 25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테러가 발생해야 테러방지법 입법을 막은 것에 대해 후회할 것인가?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보수 언론이 그러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의원들 또한 그러합니다. 어디다 대고 하는 이야기냐? 필리버스터를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테러방지법 입법을 막고 있는 야당을 향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는 세력이 고의적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SNS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중간 결과입니다. 설마 고의적으로 테러를 일으키겠는가가 2%였고요. 나머지 98%는 아무래도 자작 테러를 일으킬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 현재 2343명이 참여한 결과입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위 20% 컷오프 대상자에 포함된 10명에게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신계균, 유인태, 송호창, 전정희, 노영민, 김희연, 백군기, 임수경, 홍일학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홍창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의 말입니다. 교체 대상이 된 분들이 여전히 당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테러방지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길게는 10시간 넘게 테러방지법안 반대 연설을 하면서 여당의 일방적인 표결 처리를 저지했습니다. 반대 토론할 의원들이 줄지어 있어서 이대로라면 며칠이고 이어질 태세입니다. 외교부는 전날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한중 관계 파괴까지 들먹인 추거흥 주한 중국 대사를 어제 낮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불러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순수한 방어적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계부채가 2005년 543조 원에서 10년 만에 갑자기 훨씬 넘는 1207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SBS와 인터뷰한 이상용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의 말입니다. 올해 그 소득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그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세월호 희생학생들이 쓰던 교실 존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컨테이너 교장실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교실 존치를 놓고 대립하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학부모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배울 사회교과서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 중에 계엄군 사진과 용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도종환 의원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될 사회과 국정교과서에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어제 낮 12시 48분 618분간의 토론을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내려온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은수미 의원은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경선 후보의 필리버스터 기록인 8시간 37분, 1969년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에 반대하면서 세운 10시간 15분을 넘겼습니다. 은수미 의원은 토론을 마감하면서 약자를 위한 정치엔 여당도 야당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생각한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뵙는 국민이 다르다.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이 생각 좀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은수미 의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매우 용감한 사람일 거라고 상상을 했었어요. 그분이 정치를 하게 된 동력은 뭘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덜 고통받는 방법을 제발 정부 여당 좀 찾읍시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도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9시간 29분 만에 마쳤습니다. 어제 낮 12시 49분 국회 본회의 발언 때에 오른 박원석 의원은 밤 10시 18분까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정장의 운동화 차림으로 발언대에 올라서 장기전을 예고했던 바였는데요. 은수미 의원과 함께 거의 20시간을 책임진 셈입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박원석 의원은 테러 위험 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나 주체도 없다. 결국 국정원의 판단으로 테러 위험 인물로 지목되고 국정원의 지목에 의해서만 해제가 된다면서 기본권의 침해이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박원석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만 확대하는 테러 빙자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국가정보원에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국정원이 단지 정치의 중립적인 일반 행정조직에 불과한 조직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보고 있자면 마치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모든 핵심적인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는 일반 행정조직의 하나로 국정원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발언 도중 새누리당 측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박원석 의원은 앞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 등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정치를 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박원석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던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단상 앞까지 나와서 그게 테러방지법과 무슨 상관이냐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왜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지 그거야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희생을 하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이냐, 이것은 정말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며 그제 저녁부터 시작된 야권의 테러방지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비판하면서 수차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나라 밖에서 반대 법안 표결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아니지요. 당장 미국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부터 필리버스터를 했으니까요.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도 기록해둘 필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가 저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고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들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빤히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막혀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그런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 그 옷을 입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 옷을 지어놓고 이거를 바꿔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고통스러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전도 약도 잘 오랫동안 노력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거를 좀 환자가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법이 가로막아서 이 옷을 입지 마라, 이 약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계속 환자나 맞지 않는 옷을 껴입은 사람은 고통스러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처에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에게 표를 달라, 우리를 지지해 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놓고 우리가 또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지지해 달라. 그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 똑같은 형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좌절감밖에 가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기회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 부처에서 모두 최선을 인간의 일이라는 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엄동설안에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그 곱은 손을 이렇게 불어가면서 서명을 하겠습니까? 그 길이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국회가 그거를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테러도 지금 경제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그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경제가 또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 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그 여러 가지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거를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 논평. 고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고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피박 퀴즈와 함께하겠습니다. 무와 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필리버스터라는 의회 테러를 막기 위해 야당 방지법을 만들고 싶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약, 몸에 좋은 약, 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리버스터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도입된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묵사발로 만드는 이 국회 선진화법, 이 법은 애초부터 없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확신에 맞지 않았던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무, 나는 국회 선진화법 찬성 안 했어. 허니 이 법 통과될 때 기권했더라. 그 뒤에 그렇게 열심히 국회 선진화법 잘못됐다,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반대했어야지. 왜 반대를 못했는지 나는 알지. 물어봐도 답 못하겠지. 네 보스가 통과시키자고 한 국회 선진화법이니까. 무, 지금 우리 보스, 그러니까 나의 보스기도 하면서 너의 보스기도 한 그 보스를 비방하는 거야. 당신 공천받기 싫어? 내가 틀린 말한 게 한 개라도 있어? 이 새끼 치사하게 공천 갖고 지랄이야. 네가 공천 주는 거야? 네가 이 한구야? 국회 선진화법만 없었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 그리고 말이야, 야당 지지자들 지금 결집하지 테러방지법에 대한 온갖 억측과 오해는 넘쳐날 거지. 잘못 건드리면 200석 얻을 것이 예상됐던 총선 쪽박 나는 거야, 이 새끼야. 그러다가 총선에서 지면 어떡해? 무, 우리가 총선에서 질 거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선거에서 지냐 이 말이야? 아이고, 우리가 진다. 지는 거는 쉽지 않지. 아마도 지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장사 하루만 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 놀랐네. 달라진 게 있나 싶어서. 기왕 이기는 거 좋게 이기자.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돼. 야, 사회자, 너는 국회 방송 필리버스터 하는 거나 봐.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어, 이 새끼. 에이그. 자, 오늘 문제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구현된 사람들이 행진하고 구호도 외치는 시위.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집회가 열렸다고 하지요. 헛개비틀의 집회. 예, 이런 경우에도 집시법을 적용해야 하는 건지 경찰은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의 집회를 뭐라고 할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예, 정답. 아이고, 오늘도 역시 환히 정답을 외쳤습니다. 정답 아십니까? 예, 지난해 4월에는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된 바 있었지. 헛개비나 다름없는데도 큰 공포감을 주는 거 맞습니다. 자, 정답은 사드 전자파. 거기서 사드가 왜 나옵니까? 유해 전자파 때문에 이 지역 저 지역 사드 유치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야, 환아, 100m만 넘어가면 된단다. 101m부터는 집 짓고 살아도 된대. 국방부가 그랬잖아. 아니, 국방부 말을 믿어요? 아이고, 그거 믿으면 안 되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게 뭡니까? 국민들한테는 안심하라고 하면서.
서회자, 안심하지 말라고 말하면 말을 듣냐? 테러 막자는 뜻에서 테러 방지법 만들자고 하는데 이 새끼들 다 비웃잖아. 예, 글쎄 말이야. 이러다가 테러가 나면 어떡하려고? 아니, 테러가 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도대체 몇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 테러가 나기를 바라는 겁니까? 뭐 그게 싫으면 뭐 테러 방지법 만들자고. 야, 이 모처럼 두 분이 뜻을 맞추시는데요. 테러 방지법 입법하자. 아니, 만약에요, 정권이 바뀌어서 저쪽이 집권한다고 치죠. 그래서 무와 환에 계좌, 문자가 털리고 전화가 도감청 된다면은 기분 좋으시겠어요? 뭐 그러면은 뭐 바로 전쟁이지. 뭐든 막아야지. 나보고 필리버스터 하라면 할 수 있어. 야, 환, 넌 말주변이 없잖아. 박원석, 은수미처럼 10시간 가까이 할 수 있어? 예, 가능하지요. 가뜩이나 빚이 많아가지고 살기 힘든데 국민들 뒷조사까지 제멋대로 하면 더 살기 힘들다 이러면서 지금껏 제가 경제부총리 할 때 은행에서 돈 빌려간 사람들 이름 그리고 주소를 쫙 읊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러면 10시간이 뭐야, 열흘도 하겠구만. 무도 필리버스터 할 거예요? 뭐 나도 가능하지. 뭐 이 나라 국민은 언제쯤 국가로부터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나 이러면서 일제강점기 때 뭐 내 아버지 권위로 침략전쟁에 불려나간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의 이름하고 주소를 불러주는 거야. 이것도 역시 한 열흘 갈걸? 아이고 야 씨발분들, 그렇게 말을 바꿔도 됩니까? 이 국회 선진화법 두고도 말을 바꾸는데 뭐 이것쯤이야 뭐해. 뭐 정답 바로 갈까? 아이고, 정답 아세요 뭐? 당연하지. 그래요.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시위를 벌일 때 썼던 거지요. 안 보이지만 강력한 힘. 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뭐 바로 끝내자고. 정답은 요실금 팬티. 아이, 그건 또 뭡니까 그게? 야, 이 새끼야, 그게 없어봐. 어떻게 연설하니 10시간 동안. 아이고, 이 양반들 오로지 관심은 똥 아니면 먹는 것뿐입니까? 아이고, 안심해라. 예, 또 있지. 똥, 먹는 거, 그리고 공천.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공천받기 위한 거다. 이런 것만 보이는 거지.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맞춰주세요. 정답 맞히는 분께는 도서출판 원더박스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돌풍의 주역 버니 샌더스의 공식 자서전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을 청취자 사은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아가리또님 정답 필리버스터. 책 받으면은 우리 부서원 30명 전원이 정권교체 초석이 됩니다. 라는 글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아침 7시 45분에 올려주셨고요. 어제 아침 6시 23분에 답을 올리신 밸류 아라리오님 정답 필리버스터 맞히셨고요. 국민을 앞세운 40년 정치 인생에서 소수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정치 철학을 알고 싶습니다. 샌더스를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젤 코바님 아침 8시 22분에 올리셨군요. 버니도 필리버스터를 8시간 이상 하면서 대중들에게 더 알려졌지요. 국민이 주인이 아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재생산만 가능하게 해주는 부르주아 국가의 국가기구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이념의 해석도 실천도 다를 수 있는데 버니 샌더스의 생각과 실천 과정을 더 제대로 알고자 합니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가리또님, 밸류 아라리오님, 그리고 젤코바님, 이 세 분 안타깝게도 이메일 주소를 안 남겨주셨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집 주소가 어딥니까? 라고 여쭤볼 수 있거든요. 게시판에 추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
김태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에 녹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제를 해둡니다. 이틀째 이어진 필리버스터, 이 정말 예상치도 못했고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직권상정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네. 자, 일단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지금 10시간 18분, 그러니까 새벽 2시 30분부터 발언을 시작해서 오후 12시 48분, 정오를 넘긴 12시 48분까지 했으니까요. 10시간 18분 동안 단상을 지켰고, 이것은 1969년 8월에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이 그 삼선 개헌 저지를 위해서 했던 필리버스터 10시간 15분, 이것보다 3분을 이제 더 넘긴 것입니다. 예. 뭐 단순히 지금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밤을 새워서 은수미 의원이 그러면서 아주 또 내용도 알찼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걸 10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지켜보진 못했지만 중간중간에 들어보면 상당히 정성껏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국민들에게서 받은 SNS를 통해서 국민들한테서 받은 어떤 의견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았고요. 어차피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감동적으로 참 옛날에 산호맹 활동하시고 고문 받으시고 참 몸도 불편하실 텐데 좀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은요.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의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 아무거나 읽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전화번호부를 읽거나 요리책을 꺼내서 읽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법안 내용과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화 의장이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시간 18분을 이야기했다. 관련한 내용으로. 이거 정말 기록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 내용으로 충실히 반대 토론을 하셨는데 또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통 이제 횡하게 있었고 대부분 이제 나가 있고 그랬는데 한 초재선 중심으로 해서 4명씩 조를 짜서 비상 당번조를 운영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당직처럼 이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던 것이었는데. 은수미 의원이 오전 11시 26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러 방지법에는 관심 가지면서 실제 폭력에 노출된 시민들에게는 왜 가만히 있냐. 그러면서 과거에 유성기업 폭력 진압 사태를 언급하니까 당번조로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의장님 이건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제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했던 얘기가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 삿대질을 하면서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수미 의원이 지금 11시 26분이면 거의 지금 10시간을 다 해간 아주 지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은수미 의원은 김영남 의원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막말에 대해서 이건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김 의원은 공천 때문에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 트위터가 불이 났더군요, 보니까. 어디 가서 밥 먹은 거에 대해서도 지역민들과 함께요. 거기 댓글을 보니까 그런다고 공천 못 받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누리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밖에 나가서 또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의총하고 이러면서 국회가 무슨 숨 오래 참기 놀이장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막말에 이제 최고봉에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서 김용남 의원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찾아봤어요. 제가 좀 옛날에 기억이 있는데 2011년 이분이 저 검사 출신입니다. 이제 2011년 12월에 그때 한미 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김하늘 부장판사라는 분이 그 판사 그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예. 지금 한미 FTA 내용 중에 뭐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라든지 이런 게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예.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때 검찰의 어떤 검사 한 분이 그 내부 게시판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그 김하늘 부장판사의 글을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예, 이분이 김용남 당시 수원지검 부장판사고요. 그 제가 이제 법조에 검찰에 한 6년 정도 출입을 했는데 보통 그 법조에 잘 나가는 검사들은 이 서울중앙지검, 대검, 법무부 이렇게 이제 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6년 동안 있었으면 웬만한 분들은 다 봤을 텐데 예. 저는 김용남 부장판사라는 분을 잘 몰랐어요. 예. 네, 그때 처음 알았죠. 갑자기 이제 FTA 논란에서 그렇게 정부를 옹호하는 예. 네, 그런 발언을 해서 예. 그게 2011년 12월이었는데 그러고 20일 뒤에 사표를 씁니다. 그 글을 올리고. 예.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총선 출마를 선언했죠. 그러니까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내가 이런 글을 쓰면은 상당히 공개적으로 주목을 받고 인지도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의도의 그런 돌출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예. 당시에도 뭐 말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예. 미리 그 자신의 충성됨 또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DNA 인증 이런 걸 한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공천 때문에 움직이는 분이 맞는 거죠, 이분.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판단 기준이 공천 때문이다라고 인식할 만도 하네요, 보니까. 네. 네. 예. 어떻게 뭐 특히 검사들이 많아요. 검사들이 많죠. 예. 새누리당에 특히 많고 말이죠. 전 개인적으로 검사 출신들은 정치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그걸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간에 이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네. 도리어 그 퇴행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뭐 이를테면 김도읍, 김진태. 예. 야, 예,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사례로. 네, 예. 저희가 괜찮은 검사들을 좀 몇 분 아는데 그런 분들은 또 정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자, 피니버스터 상황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이게 3월 10일까지가 임시국회 회기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네. 뭐 900시간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이 어떻게 그때까지 계속 의원들이 대기해서 발언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시각이 6시 10분인데요. 예. 저녁 6시 10분인데 박원석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예. 지금 6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죠. 아하. 김광진, 문병호, 은수미 의원에 이어서 네 번째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박원석 의원도 10시간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올라갔다고 하고 그 뒤에도 벌써 10명의 의원이 줄을 서 있습니다. 예. 유승희 의원, 최민희, 김경협, 김재남, 강기정, 서기호, 김현, 예. 김용익, 배재정, 전순옥 의원 예. 이렇게 줄을 서 있고 예.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하루에 뭐 6시간씩 4명이 하더라도 60명 정도면 야당 의원 60명 정도면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예예. 그래서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예.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2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을 지금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예. 선거구 획정이 상당히 늦어진 상태고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테러방지법이 먼저 상정이 된 거고 예. 테러방지법이 가부간에 처리가 된 이후에야 그 본회의에서 획정된 선거안을 가지고 선거법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일단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듯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있는데 2월 26일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때문에 선거법을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지금 선거 일정이 촉박하고 제대로 차질이 빚어진 상황인데 테러방지법 때문에 선거법을 처리를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테러 방지법을 저지해야 하는 명분과 또 선거법을 처리해야 하는 또 의무가 지금 섞인 상황이어서 딜레마에 지금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이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선거구 획정안만 통과시키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계속 토론을 이어갈 수는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이 테러 방지법이 일단 처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뭔가 타협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조금 유도하겠다는 그 정도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요지부동이면 솔직히 더 어떻게 협상을 할 여지도 없는 것이고 딜레마의 어떤 깊이는 더 깊어진다고 이제 봐야죠. 고민의 깊이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간다.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라 이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60명의 의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60명의 의원이 한 4시간에서 5시간씩. 하루에 한 6시간씩? 6시간씩 하면. 참,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서, 내걸었던 명분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라는 점, 이 점을 들었는데 이 어떻습니까? 이 자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자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그리고 법제처, 법제처가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을 해석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정부 기구 아니겠습니까? 유권 해석하는 곳이죠. 그렇죠. 유권 해석하는 곳이죠. 근데 법제처가 2010년 3월에 펴낸 헌법 주석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요 요건을 설명하는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인 거죠. 여야가 합의를 못해도 이럴 때 이제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건데, 요 문구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라는 문구는 헌법 77조에 나옵니다. 이게 계엄 발동 요건이거든요. 헌법 77조에 나오는 그 내용과 똑같은 거고, 그러면 이 똑같은 문구에 대해서 그 법제처가 펴낸 헌법 주석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살펴보면요. 전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외교단체 간의 투쟁 상태로서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으로 인한 위기라고 돼 있고요. 사변이라는 것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참절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무장 반란 집단의 폭동행위라고 하고요. 그러면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시 또는 사변은 아니지만 전쟁에 해당되지 않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잘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행위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를 말한다고 법제처 주석서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읽어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이 세 가지 요건, 전시, 사변 또는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매우 평온한 상태이고 대통령 혼자 테러가 날 것 같다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법제처는 추가로 주석을 또 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 또는 위해는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돼야 한다. 그리고 발생 가능성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존립 자체 또는 입헌 체제의 직접적 위해를 가져오는 정도의 교란 상태를 말하며 모든 반정부적 활동을 비상사태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테러 위험이 있다는 정도 가지고는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비상사태라면은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네. 돌입해야 한다. 이게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그제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아무도 비상근무 안 서고 있는데 왜 정의화 의장만 비상사태로 보이는 건지 왜 그럴까요? 그 정의화 의장 뭐 무슨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음모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이번에는 음모론이 아니면 잘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법에 어쨌든 직권상정이라는 요건을 국회의장한테 주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그 요건을 제한을 한 것이고, 물론 이제 그걸 해석하는 이제 국회의장의 해석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정의화 의장은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 법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 안 된다. 예. 그동안 여러 차례 대통령의 관심법을 계속 직권상정 거부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9대 총선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 갑자기 지금까지 어떤 상식적인 스탠스에서 완전히 180도 표변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예. 알아서는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이병호 국정원장을 최근 만났다고 하지요? 예, 그 불러서 무슨 테러 위험이나 이런 것을 뭐 브리핑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뭐 그런 와중에 이병호 원장으로부터 어떤 뭐 언지를 접한 것은 없는지 자꾸 궁금해지고 말이죠. 저도 정말 궁금해요. 예, 예. 예, 하여간 참 막다른 길에 몰려있는 한국 정치의 현상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한겨레 김태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가계부채. 아이고, 네. 이거 뭐 1인당 얼마입니까? 이게 2,400만 원이죠. 국민 1인당 평균입니다. 하하. 네. 이거 전례 없는 기록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작년 4분기에 집계를 모두 끝내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이제 마침내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걸 평균을 내보면 국민 1인당 2,400만 원. 이제 뭐 국민들 전부 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죠. 예. 제가 사실은 이 가계부채 문제를 기사로도 잘 다루지 않고 뭐 방송으로도 한 번도 제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수치가 거의 공포 수준의 수치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가계부채가 마침내 1,200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건데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대부분 모든 언론이 이 정부와 한국은행에 해명을 넣습니다. 그 해명이 뭐냐면 당장은 금융위기가 안 생기겠지만 위험한 건 분명하다. 이런 기조로 그 발표를 했고 대부분의 언론도 지금 이런 기조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에서도 그렇고 무슨 수치를 줄줄이 쓰는 걸 제가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요. 예. 청취자분들께서 좀 실감나게 느끼시라는 취지에서 짧게 숫자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2분기가 끝나고요. 기사를 하나 쓰면서 한국 가계부채가 마침내 1,1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단 적이 있었는데요. 예. 딱 6개월 뒤에 지금 100조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1,200조 원 시대를 열게 된 거죠. 증가 속도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2014년 3분기 전까지 직전 5년 동안의 분기별 평균 부채 증가액을 산출을 해보면은요, 분기별로 한 4조 5천억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분기에 4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나면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선 이후죠. 2014년 4분기에 늘어난 그 부채액이 29조 원, 2015년 1분기 13조 원, 2분기 47조 원, 3분기 34조 원, 4분기 41조 원. 4조 5천억 원 정도 늘어야 정상인 게 40조, 50조, 30조 이렇게 늘어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선 이후에요. 예. 황당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정확하게 미리 알아둬야 될 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게 좀 무서운 전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대공황, 경기 침체 이렇게 부르는 경제적인 그 하강기는 항상 가계의 부채로부터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가계부채는 공황으로 직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에도 그랬고요. 예.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 전 세계 금융위기도 그랬죠.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다가 촉발이 된 사태였으니까요. 제일 유명한 1929년 대공황도 이게 그 1920년대에 처음으로 미국의 할부금융이라는 금융 시스템이 처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10년 동안 할부금융을 통해서 뭐 TV, 세탁기, 자동차 탁 치는 대로 사들이면서 빚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1929년에 결국은 대공황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1929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0년 전에 비해서 갑절이 늘어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알아둬야 될, 확인을 해야 될 사실은요.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정부나 한국은행이 발표를 하는 기조가 이런 겁니다. 당장은 금융위기가 안 생기겠지만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하면서 가계부채의 모든 규제를 풀고 가계부채를 퍽퍽하고 풀 때 사실은 이게 그 사태가 심각해지면 공황의 전조라는 건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는 제가 보기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공황이 터져도 2017년까지는 안 터진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안 터진다는 거죠. 다음 정권에서 터지는 한이 있어도요.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 이후에 이 정부가 계속하는 말이 당장은 금융위기가 안 생기겠지만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세 번째로 그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요.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현 유일호 경제팀까지 박근혜 정부가 그 끌고 온 경제 기조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가계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규제는 풀었는데 자기들도 감당을 지금 못하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4조 5천억 원씩 분기별로 늘어야 되는데 47조, 39조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풀어버린 규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는 말이 작년 9월에 최경환 부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요. 내가 언제 빚내서 집 사라고 했냐. 네, 이 정부는 한 번도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빚내서 집 사라 비슷하게 말을 하다가 너무 부채가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로 오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발을 빼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가계부채를 기사로도 잘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대안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가계부채가 마침내 1,200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부채 총량을 줄여보겠다고 겁을 먹어서 그 대출 규제 강화의 수도권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런데 대출 규제 강화라는 게 부채 총량을 줄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채의 속도를 줄일 수는 있겠죠. 이게 왜냐면 지금 부채의 대부분이 그 부동산 담보대출인데 이게 전부 상환 30년, 35년 장기 대출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대출을 하는 것을 조금 규제를 해서 추가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줄일 수 있을지언정 이미 1,200조 원이 넘어선 이 부채를 줄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대공황 혹은 공황을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들이 사실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이 있는데 금리를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부채 부담을 그러니까 이자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리가 이미 1%대까지 추락을 해 있습니다. 더 낮출 금리가 없는 거죠. 예. 게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 이거는 감당을 못할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낮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남은 유일한 방법은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민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이미 경제 정책에서 기업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놨고 국민들 소득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를 한 상태인 겁니다. 예. 이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남은 제 입장에서 방법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네, 진짜로요. 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이거밖에는 지금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아하. 요행을 바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주가가 갑자기 올라서 이건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예. 국민들의 자산이 오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건 이런 요행이 발생을 하면 위기가 조금 뒤로 지연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그 빚내서 집 사라고 했었던 최경환 부총리가 노린 효과인 건데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게다가 인구가 지금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은 토건 국가니까요. 지금도 아파트 열심히 짓고 있고요. 아파트 공급 물량은 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다? 이게 지금 빚내서 집 사라고 가계부채를 1,200조까지 끌어올린 게 지금 이 모양인 겁니다. 겨우 집값이 유지되고 있는 수준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답이 지금 사실 남아있는 게 기도를 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네.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유일하게 남은 경제적인 해법은, 제가 이제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디 우리 한국 경제가 박살이 나는 것이 2년만 더 뒤에 일어났으면 하는 겁니다. 2년만 한국 경제가 버텨달라. 제가 실제로 지금 저는 뭐 종교가 없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빌고 있는 건 2년만 버텨달라 제발. 아하. 2년.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하고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자기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 2년을 버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2년 뒤에 정권이 교체되고 재빠르게 정책 기조를 국민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높이고 해고 요건을 굉장히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소득을 크게 안겨준다는 정책적 시그널을
빠른 속도로 발표를 해서 시장에 믿음을 주는 거죠. 이제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위기는 오지 않겠구나 하고 그 시그널을 빨리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부끄럽지만 뭐 경제 쪽에서 이렇게 비비적거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한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대안은 어떤 유행이 겹치든지 2년을 버텨주기를, 그리고 2년 뒤에 경제정책의 기조를 국민들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 시그널을 빨리 줄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이것이 거의 저희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2년 안에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만난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도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차라리 박살날 경제면 빨리 박살이 나서 좀 2년 뒤에 있는 대선에서 현 정부를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제 주변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근데 그게 안 되는 게요.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한번 박살이 난 다음에 우리 건국이후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DJ 정부가 들어섰고요. 그런데 경제가 그렇게 한번 박살이 나고 나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진보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경제학자도 쓸 카드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망가진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투기 자본 세력들, 그 당시는 IMF였었고요. 외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빚을 탕감해주는 사람들이 계도하는 방향대로 경제를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민주정부가 다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매우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죠. 2년은 버텨달라고 기도를 하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참 참담합니다. 사실 민주화 운동도요. 또 사회가 상당히 진취적으로 또는 진보적으로 지평을 넓혀갈 때 그때는 경제가 좋을 때였어요. 보면은 그렇죠, 맞습니다. 경제가 나빠야 정권 교체가 된다. 이거는 참 미몽에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1987년도 노동자 대투정이 일어났을 때는 한국 경제 자본기의 전성기라고 불렸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시각을 해외로 돌려서 그동안 버니 샌더스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트럼프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 버니 샌더스 이야기를 또 드리면 또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색적으로 트럼프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있는 걸 제가 마침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는 많이 소개가 안 됐는데요. 유일하게 중앙일보가 제목은 막말이 다는 아니네, 지지층 중독시킨 트럼프 사색 매력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었는데요. 그 기사를 소개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영문 기사에는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례였는데 21일 오후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트럼프가 이제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문으로 된 기사를 보고 실제로 이제 유튜브로 이 유세를 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 한참 깔깔대고 웃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막 유세를 하고 있는데 조명이 갑자기 꺼져버린 겁니다. 조명이 갑자기 꺼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정말로 순발력이 괜찮아, 더 좋아 걱정하지 마, 더 좋아 걱정하지 마 하는데 이제 10초 뒤에 이제 불이 다시 딱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목소리를 버럭 크게 올리면서 야, 왜 다시 불 켜는 거야? 불 꺼! 당장 꺼버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불 꺼! 이제 영어로 turn off the light,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청중들한테 이렇게 이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들도 다 같이 막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다시 끄죠. 이제 불 끈 상태에서 유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 봐, 불 꺼지는 건 잘 된 거야. 왜냐면 오늘 이 행사장에 내가 돈을 내고 들어왔는데 지금 조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행사장 대관료를 안 낼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곳을 내가 돈을 더 많이 내서 빌릴 수 있습니다. 예? 협상이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요, 다른 나라하고 무역 협상할 때 나는 이렇게 협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이제 미국이 만성 무역 적자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이랑 무역 협상을 할 때 뭐 이제 사드를 배치를 했는데 사드를 관리를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작동이 잘 안 됐다. 그러면 트럼프를 한국에다가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우리 돈 내고 사드 니네 나라에 설치해줘서 니네 나라 국방해줬는데 왜 관리를 잘 못해? 돈 내놔 하고 미국 국민들한테는 한국은 무릎 꿇어 이렇게 외치게 한 다음에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트럼프는. 네, 이게 지금 트럼프가 자기가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참 그 실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방법인데도 미국 국민들은 이거에 열광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 연방선거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제 불이 꺼지면 대관료를 안 내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중에 선거 자금을 가장 적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당 루비오 상원의원에 비해서 3분의 1,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에 비해서 절반도 안 썼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상당히 정말 독특한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는 아까 말했듯이 조명 꺼졌는데 내가 왜 돈 내? 이렇게 깡패짓을 해가면서 무역 적자 구조를 바꾸겠다고 공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나라와 협상하는 방식이라고 공언을 하는 사람이죠. 실제로 미국은 수십 년째 무역 적자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수십 년째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입고 있는 건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설명하기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미국 무역 적자를 해소를 하겠다 하고 주변 국가들은 막 강압을 하면은요, 미국은 경제적으로 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해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 원톱의 면모를 자랑하는 것은 미국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세계 원톱인 이유는 달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 달러라는 화폐를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인된 화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패권은 군사력보다도 달러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되게 이 능력이 없어서 수십 년째 만성 무역 적자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감내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이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뒀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달러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무역 흑자를 해내면은요. 그러면 전 세계의 달러가 부족해집니다. 달러가 품귀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 국가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을 어떻게 하나요? 달러가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흑자를 해서 세계의 달러들을 다 흡수를 해버리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쓸 달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걸 경제학적으로는요, 기축통화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를 하려면 그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감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무역 흑자를 잃어버리면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쓸 달러가 없죠. 그러면 유로나 아니면 위안이나 이 기축통화의 위력이 달러에서 다른 화폐로 옮겨가게 됩니다. 미국이 왜 이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축통화를 놓지 않냐면은요,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달러, 기축통화가 달러인 한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도 미국이 했고 착각도 미국이 했고 흥청망청 쓴 것도 미국이었는데 전 세계 민중들이 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구조냐면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는데 다 일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망하면 모든 국가들이 다 망하니까요. 각 국가가 외환 보유고가 얼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외환 보유고가 다 달러입니다. 각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라는 게 다 달러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망해서 달러가 박살이 나면 우리나라 은행, 한국은행에 가지고 있는 달러는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한국도 따라서 망해버리는 거죠. 예.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떠한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전 세계 민중들이 다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공화당의 주류들이 지금 트럼프를 절대로 지지를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저 따위 전술로 무역 흑자를 내면은요. 물론 조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정확한 경제적인 현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우리도 무역 흑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열광할지 모르겠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저거는 개뻘소리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주류에서도 트럼프를 도저히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하는 짓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달러는 달러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미국은 이류 국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류 국가가? 이류 국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공화당이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축통화 문제는 사실 그런 건데요. 제가 하여튼 이 트럼프가 이 정전 사태에서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과 자기가 이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방식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참 미국도 진짜 트럼프가 당선되면 갑갑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사실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 말이지만, 저희 브리핑 정치뉴스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죠. 도대체 어쩌다는 거냐. 예. 20분 동안 책상을 치면서 울분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 가치가 없어서 뺐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책상이 뭔지냐, 처음에는 그런 농담을 하고 말았는데,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이러는 자세가, 예. 트럼프하고 참 많이 닮았다. 예. 트럼프가 turn off the light 하고 이러는 것하고, 어쩌자는 거냐, 이러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얘기를 너무나 당당하게, 무식한 얘기를 하는 모습이 참 저는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경제 얘기랑은 좀 상관이 없지만, 필리버스터를 보고,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는데, 예. 필리버스터라는 단어가 왜 영어겠습니까? 이게 영어인 이유가 있는 거죠. 예, 다른 나라에 없는 현상일 수가 없는 건데요. 제가 이제 경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만 더 주제 넘게 덧붙이면은요, 제가 이제 트럼프 기사를 준비를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을 듣고 참 닮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묘한 그 상상이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정 대선 후보의 이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이러려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두 분이 유력하니까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제가 오늘 상상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앞장면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예.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예. 김무성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선 김무성 한국 대통령이 큰 절을 올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 두 조합이 지금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하신 거랑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샌더스 대통령이라면 합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립할 것은 대립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외교와 타협을 하겠죠. 근데 이 트럼프하고 김무성 대통령이다. 예. 그럼 트럼프는 무릎 꿇어 이지랄을 할 것 같고, 김무성 대통령은 큰절 한번 딱 하고 업어드릴까요? 안아드릴까요? 이럴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김무성 조합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겠냐? 갑자기 이 공포가 너무너무 제가 심하게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미국 일은 미국 일이지만 예, 제가 가계부채 때문에 2년 동안 기도하는 것과는 조금 별개로 예. 트럼프 대통령, 샌더스 대통령 둘 중에 한 명은 뭐 혹시 뭐 힐러리 대통령까지 그건 그 나라에서 선택을 할 일이지만 예. 예, 트럼프 김무성 조합은 예,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김무성 샌더스는 어떻습니까? 뭐 김무성 샌더스, 문재인 트럼프, 예. 어렵네요. 어려운데, 예. 트럼프 김무성 조합은, 그건 뭐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힘든 거죠. 네. 예. 기축통화 얘기하시면서 네. 미국이 적자를 봐야만 이 기축통화가 유지된다. 기축통화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네.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고요. 미국이 네. 손해를 안 보겠다. 그러면 기축통화가 무너지죠. 그렇죠. 예. 네. 왜 미국이 그렇죠. 세계 최강국입니까? 그렇게 또 전 세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까 네. 강대국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네, 미국의 좌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공화국 논평. 고문과 공작, 억압과 기만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집권할 수 없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등 필리버스터 기록을 깬 국회의원에 대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이들이 공천될지 안 될지 빠삭하게 읽고 있고 그 자리에서 통보까지 해주는 김밥 용남 의원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과 비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필리버스터를 한참 진행 중이더라도 공천이 안 됐다는 소식을 접하면 틀림없이 낙담할 것이 확실한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다. 테러방지법을 만들지 말자는 이들은 국회의 토론과 의결 과정을 무력화시키려 드는 의회의 테러리스트로서 그 본질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의 다름 아니다. 김밥 용남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차원에서 남몰래 의사당 연단에 있는 물병에 졸음을 촉진시키는 수면제를 타거나 오줌을 싸게 만드는 이뇨제를 섞어 넣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세수 확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에는 국회의원이 마이크 사용 비용을 내야 하며 그 가격은 현재 저녁타임 노래방 시세인 시간당 6,000원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온 국민을 침묵 니우스로 만드는 국가 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 아침까지 서울 영하 5도로 다소 춥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오후부터,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은 밤늦게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겠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중부지방은 새벽에,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테러 빙자 국정원 권한 강화법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현행법상 쓸 수 있는 최대치인 필리버스터를 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결국 통과될 것 아니냐, 필리버스터 하지 말고 여야가 절충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다는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 순진한 것인지 우매한 것인지 모르겠다. 현재 의석 구조하에서 이 법안이 직권 상정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로 막지 않고 어떻게 해야 그런 절충이 가능한지 모르는가? 필리버스터를 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 집결시킬 때만 야당은 유리한 절충할 힘과 시간이 확보되며 이를 기초로 유리한 안을 관철시킬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도 않고 국회 논의 테이블에 여당 간사와 마주 앉아 이 법의 문제점을 설교하면 그가 과연 받아줄 것 같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